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양도성을 걸어보며 우리의 통일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한양도성이에요. 이런 곳에 동상이?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있는 동상이 정종수 경사님이시고요. 이쪽에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상이 바로 최규식 경무관님이시네요. 북한의 특수부대원과 격렬한 교전을 벌이신 분들이죠. 그 격렬한 사건이 바로 121 사태 혹은 김신조 사태로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1968년 당시 남북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았던 때였습니다. 121 사태 이후에도 북한군이 침투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같은 해 무려 3차례나 걸쳐 북한 특수부대원 120명이 울진과 삼척까지 침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건이죠. 울진과 삼척까지 북한군에게 뚫렸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68년도가 진짜 살벌했던 해긴 하죠. 그쵸. 연초부터 김신조 사건도 나고, 네. 그래서 69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쵸. 그런 사건이잖아요. 더욱이 김신조 사태, 121 사태는 말 그대로 청와대 바로 뒷산이 뚫린 거잖아요. 북한군에게. 그러니까 뭐 공포감도 대단했지만 사실은 이 전쟁 상황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이제 시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가 청운대로 가는 길목인데요. 이곳에 역사의 흔적을 남긴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소나무에 무슨 점처럼 표시가 돼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일곱, 총 15개. 이게 전부 총탄입니다. 탕탕! 한번 안내판을 읽어볼까요? 이게 121 사태 당시 한국 군경과 북한 특수부대 사이에 치열한 교전으로 인해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대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겠죠? 이게 총탄의 그 흔적들이 사실 이렇게 백악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일상생활 서울 시민들이 다니는 뭐 숭례문에도 총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의 동십자각에도 있고요. 수원 가시면 그 수원 화성에 북문이죠. 장안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사실은 6.25 전쟁의 흔적 그리고 남북 간의 이 갈등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오랜만에 등산도 하고 또 역사의 현장 속에도 다녀오고 했네요. 이제 지친 다리를 좀 풀어주면서 멋진 길을 달려보러 갈까요? 여기는 북악 스카이웨이에 있는 북악 팔각정입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서울의 야경과 그 운치를 즐기러 많은 분이 찾아오는 곳이죠. 아마 데이트 코스로 와본 적 있으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악 스카이웨이의 원래 용도는 드라이브용이 아니었다는 사실. 60년대 말 남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시대였죠. 그래서 서울을 요새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북악 스카이웨이가 바로 청와대 북쪽에 주둔한 군부대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군사작전용 도로였다고 해요. 이곳뿐만 아니라 남산에도 위험 상황 시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한 2개의 터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남산 1, 2호 터널입니다. 유진산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건물의 그 필로티 구조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네, 지금이야 뭐 자유로, 제2자유로가 있지만 그때 당시엔 통일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혹시 전쟁 나면 북에서 내려오는 길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어떤 방어 진지로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대전차 장애물을 놓으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상가 형태로 만들되 대전차 장애물의 성격도 갖게끔 이제 설계한 게 유진상가.
이곳 정독도서관은 4월의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 이렇게 벚꽃이 쫙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산책길을 걸으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금빛의 글자들.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바로 정독도서관이라고 쓰여 있답니다. 정독도서관은 명문고 중 하나인 경기고등학교의 건물이었다고 해요. 지금 강남에 있는 그 경기고가 맞습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해요. 76년에 경기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이름 좀 날린다 하는 다른 명문고들도 강남구와 서초구로 옮겨갔답니다. 이제 70년대에 명문고들의 강남 이전으로 인한 서울의 어떤 경관의 변화랄지 삶의 변화랄지. 만약 68년에 그 사태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남 지역이 아니라 아마 구리나 남양주 일대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는 60년대 중후반에는 서울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이런 소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서울을 확장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게 동쪽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동쪽을 넓히는 거. 근데 68년에 이 사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인구가 강 이북에만 다 몰려있다 보니까 전쟁 트라우마 계속 생각나는 거죠. 6.25 때 피난을 못 가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미리 강남으로 이전시켜 두자 해서 이제 강남, 그 당시 이제 영동지구 개발을 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안 가니까. 여기는 서울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인 삼청동. 언제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인데요. 커피 한잔하면서 걷기 딱 좋은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도 그냥 지나치면 전혀 모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존재하는 남북대결의 흔적이 있답니다. 이런 지주들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연막탄과 조명탄을 쏘는 발사대를 위해 만든 시설이라고 해요. 전봇대가 있는데 굳이 그 옆에 전봇대 같이 생긴 게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다가 서울시에서 이게 뭔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설계도나 이런 게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예전에 그 일대에 이제 경비를 했던 군부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을 다 인터뷰를 했더니 이 용도가 낮에는 연막탄을 그리고 밤에 어두울 때는 이제 조명탄을 쏘는 일종의 발사 장치를 달아놨던 곳이다 라는 이제 증언을 접하게 된 거죠. 복수의 증언들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 삼청동 일대 한 68개 이상이 있다고 하고요. 효자동, 즉 청와대 서쪽에도 이제 그 정도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100% 지금 다 조사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멸실되기 전에 이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도 남북 대치의 흔적이 있다는 걸 알려내기 위해서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이제 등재를 해서 지금 알리는 이제 안내판 같은 것들을 마련해 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남북 간의 흔적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답니다. 하나둘 배워가며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남북 관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서울 종로에서 한양도성을 걸으며 남북 분단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다고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배우니 더 재밌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대한민국 평화기행, 다음은 어디로 떠나볼까요?